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여덟 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댓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체능 뿌셔 뿌셔. 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FM 하모니 예체능 뿌셔뿌셔의 우지민 김민지입니다. 네, 코너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지민씨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배우는 이고요. 두 번째 코너는 제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무용수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민씨와 제가 진행하는 입시 정보 톡톡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계절은 두고 돌아오는데 사랑은 두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you'r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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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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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내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뭐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서성이나 봐 참 보고 싶나 봐 너를 보내놓고 아직 나 혼자 널 사랑하나 봐 아직인가 봐 사랑하나 봐 네가 날 떠나가던 시린이 계절이 돌아오면 가을 타나 봐 그리운가 봐 가을 타나 봐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곧 가을이죠. 가을인데 언제쯤 이 더위가 빨리 지나갈지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첫 번째 코너 제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애 배우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라디오 녹음을 오면서 어떤 배우를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어제 딱 종영을 했던 경이로운 소문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경이로운 소문 혹시 민지 씨 보셨어요? 저 원은 봤는데 아직 투는 투는 안 못 봤어요. 네. 어제 딱 시즌2가 종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항상 본방사수를 하고 기다리면서 봤는데 제가 시즌1을 정말 재밌게 봐서 시즌2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 기다리곤 했었어요. 그래서 경이로운 소문 1이랑 2를 잠깐 비교를 하자면 일단 그 악당 빌런들이 정말 강해졌습니다. 정말 세져가지고 참 보면서 마음을 많이 졸이면서 보는 드라마였는데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던 배우가 저는 강기영 배우님이셨어요. 민지 씨, 강기영 배우님 혹시 좋아하세요? 네, 강기영 배우님이 거기 나왔잖아요. 우트더 뭐지? 이상한 변호사,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진짜 열심히 네네. 열심히 봐서 거기서도 엄청 큰 역할을 했잖아요. 맞아요. 강기영 배우가 이제 그 우영우 드라마부터 또 이제 경이로운 소문까지 쭉 이제 히트친 작품들을 많이 하곤 했는데 제가 딱 강기영 배우가 경이로운 소문에 악당으로 나온다 하자마자 엥? 이랬어요. 왜냐면 강기영 배우가 사실 그런 이미지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우영우 때도 되게 선한 캐릭터 아니면 오히려 코믹적인 느낌의 그런 작품에 많이 나오셨지 이렇게 빌런, 악역도 이런 악역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악역에 강기영 배우가 빌런으로 나온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사실 경이로운 소문 2를 더 재밌게 막 본방사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배우는 바로 강기영 배우입니다. 네. 네, 강기영 배우 먼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TVN 드라마 고교 처세왕 그리고 오나의 귀신님에서 감초 역할로 많이 등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먼저 많이 알려지게 됐던 작품은 바로 오나의 귀신님이라는 작품인데 비호감인 듯 또 비호감 아닌 듯한 그런 수셰프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시고 작품 공백기가 좀 기셨는데 그리고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14년차 시니어 변호사 정명석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게 ENA라는 채널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채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을 15%를 돌파하는 등 초대박을 달성을 하면서 주인공 우영우의 츤데레 멘토 역할을 하는 정명석 역할을 맡게 되면서 강기영 배우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악역 연기도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곤 하셨는데 바로 이제 경이로운 소문 2에서 황필광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강경 배우의 소원을 이루게 됐는데요. 사실 강경 배우가 그렇게 처음에 비중 있는 역할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초 역할, 주인공의 그 재미를 좀 돋궈주고 코믹적인 그런 감초, 그러니까 이제 주연보다는 오히려 조연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강기영 배우 하면 웃긴 사람, 웃긴 캐릭터, 아니면 뭐 되게 선한 캐릭터, 맞아요. 이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엑시트, 뭐 영화를 지금까지 찍은 걸 보셨을 때 특별시민, 그리고 상류사회, 너의 결혼식, 퍼즐, 엑시트, 가장 보통의 연애, 그리고 자산어보, 교섭, 이렇게 계속 출연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감초 역할로 그냥 잠깐 나오시고 막 악역을 한 번도 막 악한 사람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또 드라마에서도 그래요. 2012년 넝쿨째 굴러온 당신, 그리고 MBC 마의, 고교처세왕, 리셋, 빛나거나 미치거나, 오나의 귀신님, 뭐 돌아와요 아저씨, 싸우자 귀신아, 역도요정 김복주, 터널, 7일의 왕비, 등등등, 뭐 김비서가 왜 그럴까, 아는 와이프, 18의 순간, 이렇게 딱 제목만 봐도 다 뭐 이 드라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강기용 배우가 맞아 나왔었지 이렇게 생각을 막 할 수 있지. 막 맞아, 강기영 배우가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었지,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경이로운 소문을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악역이. 왜냐하면 항상 악역을 했던 배우가 또 악역을 맡는다 하면 저희에게 그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기를 하겠구나. 근데 강기영 배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강기영 배우가 어떻게 이 황필광이란 역할을 소화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무런 그런 사전 정보 없이 딱 황필광 역할이 나와서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이게 강기영 배우가 10kg 정도를 감량을 하셨대요.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네, 엄청 많이. 엄청 네. 감량을 많이 해서 막 드라마를 볼 때 막 식스팩도 있으시고 근육도 엄청 네. 많으시고 진짜 마르게 나오거든요. 어, 머리도 길게 해서 막 네. 무스로 넘겨요. 네. 그래서 엄청난 연기 변신을 하면서 이미지 변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배우들에게는 많이 이미지 변신이라는 게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안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강기영 배우도 똑같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엄청 걱정을 많이 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유퀴즈에서 제가 봤었는데, 이번에 황필관 역할은 더티 섹시로 밀고 나가겠다. 더티 섹시로 밀고 나가는데 섹시가 없고 더티만 남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셨었는데, 사람들도, 시청자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하신다. 그리고 악역도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많이 해주셨는데, 경이로운 소문을 보면서 이번에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황필광, 그리고 와이어 액션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액션씬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조병규 배우님은 좀 나이가 어리신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세정 배우도 나오는데 다들 이제 나이가 어리시니까 그만큼 와이어 액션을 하기가 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강기영 배우님은 또 이렇게 나이가 많이 어리신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와이어 액션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막 CG가 아무리 CG더라도
좀 사실적이게 보이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선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너무 잘하시고 또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다고 그런 기사를 봐서 저는 어제 딱 종영을 하고 소문이가 어떻게 황필광을 마지막에 처치를 할까, 어떻게 소환을 할까 저는 막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마지막까지 액션씬이 정말 인상 깊게 저의 마음에 남고 또 그렇게 종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즌 3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강경 배우가 연기 변신을 성공적이게 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오늘 라디오에서는 강경 배우를 말을 해야겠다. 그럼 너무 새로운 변신이잖아요.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던 이미지에서 또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얻는다는 게 저는 이제 강경 배우가 앞으로 더 많은 연기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요, 네. 그 강기영 배우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어디서요? 제가 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정말요? 네. 또 이런 우연히 항상 항상 지민 씨가 뭔가 얘기를 하시면 그 배우들이 다 저랑 뭔가 제가 좋아하거나 맞아요.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송강 배우는 민재 씨가 하라고 하셨었는데. 맞아요. 송강 배우는 제가 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네. 한 거였는데 네. 강경 배우님을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는데 마주쳤는데 진짜 정말 인성도 인상이 정말 좋으시죠? 인상이 맞아요. 너무 좋으시고 인성도 좋으시고. 네, 인성도 좋으시고 너무 착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정말 TV에서 봤던 거랑 정말 다를 게 없이 똑같이 맞아요, 멋있으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유퀴즈를 봤을 때 유퀴즈에 이번에 강기영 배우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네.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막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이 배우는 정말 선함이 보인다. 얼굴과 그런 말투에 선함이 보인다. 저는 그런 게 느껴졌는데 민지 씨도 이제 사적으로 만나신 거잖아요. 네. 아파트에서.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선함이 느껴지는 배우라는 거죠. 네, 전혀 자기가 이제 자신이 연예인이다. 약간 이런 거를 티내지 않고 정말 주민들한테도 이제 다 이렇게 완전 좋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이제 듣는 입장에서 또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괜찮으신 분이다. 성격도 네. 정말 괜찮으시다. 네.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네, 맞아요. 그래서 강경 배우가 보여지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또 연기도 원래는 되게 코믹적인 것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악역까지 완전하게 접수를 하지 않았나. 네. 이제는 다음 작품부터는 너무 다양하게 매력을 발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경 배우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앞으로 이제 그 작품은 저는 다 챙겨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들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강기영 배우 저는 계속 응원할 거고 민지 씨도 네. 계속 이제 아파트에서 마다 이제 생각이 나겠죠, 이제. 네.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지민 씨가 이렇게 강기영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두 번째 코너로 가야 되나요? 네, 두 번째 코너로? 가야 합니다. 아쉽네요. 제가 또 열심히 네. 강기영 배우에 대해서 떠들었더니 네, 시간이 네.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강경 배우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빠질 수 없는 유명한 노래 OST가 있는데 선우정아의 상상. 네, 상상 듣고 두 번째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물빛 하늘 내 마음 수평선 파도에 손등 고래 날개처럼 하얗게 신기한 그림처럼 Beyond my dreams 매일 조금씩 닮아간다 나만의 상상 속엔 느린 내 걸음도 멈추지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길 바래 노을 바람 물결 인사 눈빛 바다 그대 상상처럼 푸르게 신비한 풍경처럼 Beyond my dreams 둘이서 셋이서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FM 하모니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FM 하모니에선 다양한 주제와 세대 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네,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노래만 들어도 네, 그 우영우의 맞아요. 순수하고 귀여운 그런 네, 느낌이 발랄한 느낌이 딱 맞아요. 생각이 나는 노래네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제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애 무용수는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항상 무용수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작품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특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저도 무용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애 무용수는 전 민지님입니다. 그래요? 저의 저- 최애 무용수. 아, 저밖에 모르셔서.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사회에서 뛰는 그런 무용수는 아니지만 아직 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용을 오래 함으로써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처음부터 무용을 저도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무용을 하기 전에는 이제 공부를 엄청 했었는데 또 공부를 하기에는 제가 또 평범한 성격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체능을 부모님께서 엄청 이제 이것저것 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스케이트며 이제 수영이며 정말 모든 걸 거의 다 해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근데 이제 저 스케이트를 조금 했었는데 스케이트는 생각보다 좀 그 얼음판에서 뛴다는 게 너무 겁이 제가 많다 보니까 조금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용을 하기 전까지는 바이올린을 엄청 오래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바이올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네. 정말 음대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바이올린 엄청 오래 하다가 그것도 제 미래까지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또 접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해서 무용을 정말 계속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이제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또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게 예체능이 지민 씨도 하셔서 알겠지만 막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네. 그래서 이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엄청 무용을 또 늦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현대무용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이제 제가 전공이 한국무용인데 처음에 찾아간 학원은 현대무용 학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취미로 한국무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배웠었는데 맨날 정말 매일마다 하는 현대무용보다 한국무용이 저랑 더 적성에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현대무용은 엄청 유연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리를 맨날 선생님이 찢었어요. 다리를 뭔지 진짜 알아요. 막 울면서 찢고 그런 시간이 거의 하루에 막 1시간씩 있고 이랬는데 저는 그 정도로 막 유연하지 않았고 테크닉 같은 것도 막 무서워서 잘 못하겠고 약간 그런 겁이 엄청 많았어서 이제 제가 뭔가 적성에 안 맞겠다 싶었는데 거기 학원에서는 계속 대회도 나가라 막 이제 작품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약간 조금 생각이 좀 멀어졌고 부모님도 이제 그만두라고 무용을 계속 이렇게 받쳐줄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바로 단절을 하셔서 저도 이제 무용을 접게 됐어요. 근데 그게 중학교 때인데 이제 한 2년 동안 그냥 공부만 하다가 중3 때 다시 무용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 있는 무용 학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는 엄청 소극적이고 약간 좀 대인기피증 그런 게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로 정말 얼굴을 가리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말 남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제가 엄청 그래서 피해의식이 너무 심해서 약간 밖을 다니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용을 도대체 이 성격으로 어떻게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였는데 그래서 이제 학원 애들을 딱 봤는데 너무 활발한 거예요. 다 막 저한테 처음 봤는데 막 말도 엄청 많이 걸고 막 안녕 이랬는데 제가 무시했어요, 그걸. 근데 그 친구랑 아직까지 연락을 하는데 아직도 얘기를 해요. 너 첫날에 와서 내 인사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엄청 그게 심했어요. 근데 이제 무용을 하다 보니까 남들 앞에 서야 하고 무대에 서야 하고 막 혼자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많고 이러니까 저도 성격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완전 극2인 성격이 됐는데 예전에는 완전 반대였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은 잘 모르긴 하는데 정말 무용이 제 성격을 바꿔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용을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그렇게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되게 무서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체능을 네.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극적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체능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 좀 조용하고 이럴 수는 있어도 무대를 딱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한 명도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인지 전혀 모를 것 같고 절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무대에서 내려와서 아 얘가 조금 소극적인 친구구나 이렇게는 알 수 있어도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무용수도 그렇고 연기하는 배우도 그렇고 절대 무대에서는 그런 게 티가 안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대 경험도 계속 쌓아지면서 약간 그런 것도 극복이 되고 약간 여러 가지로 저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용이라는 그 존재가 저한테 엄청 큰 성격 변화에도 엄청 도움을 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학원에서 계속 입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편입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예고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그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또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또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또 무용을 막 많이 하진 않았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남들에 비해서 너무 적게 했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무용을 하면 남들보다 좀 부족한 게 저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름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슬럼프도 엄청 많았고 이 대학교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의 순환시대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다시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참 좋은 거는 일단 제 성격을 변화시켜준 거기 때문에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성격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무용을 또 하다 보면 또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창작적인 머리도 되게 약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 특이하고 독특한 생각을 할수록 이제 더 완벽하고 약간 신기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남들과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만들 날도 되게 많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창작 수업이 있으면 제가 직접 뭔가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직접 소리도 내보고 약간 그런 다양한 시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제 얘기를 할 게 정말 많은데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다 거쳐서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부모님도 엄청 이렇게 옆에서 계속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진짜 부모님이 없었으면 솔직히 혼자서 감당하기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부모님이 옆에서 또 관리를 해주시고 네, 지지도 많이 맞아요. 해주시고 정신적으로 엄청 의지가 많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사실 짜증도 많이 내게 되는데도 네. 그래도 부모님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입시할 때나 뭐 어떤 걸 준비를 할 때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만큼 부모님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또 그게 또 잘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감사한 점이 너무 많고 죄송한 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맨날 실어 나르고 저희를 이제 또 입시장까지 가는 것도 일이잖아요. 또 대회를 나가면 이제 옷도 다 다려야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무용을 준비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다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 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를 또 고마워하지 못하고 또 무용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훌쩍 갔네요, 시간이. 네, 그래서 민지 씨의 입시 썰 오늘은 무용수 소개 대신에 민지 씨의 개인적인 얘기로 오늘 두 번째 코너를 했는데요. 두 번째 코너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마무리곡 듣고 또 세 번째 코너인 저희 하이라이트 연기무용 입시 정보 톡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연의 달빛에 그려지는 듣고 오겠습니다.
창가에 내려오는 달빛이 내 맘을 스쳐요. 잠들지 못한 밤에 홀로 그대의 이름을 불러요. 해달픈 목소리가 그대의 숨결마다 차가운 바람에 날 시려오고 아프게 멀어져간 그리운 그대 모습 다시 눈물처럼 차오른다. 달빛에 그려지는 잊지 못할 나의 사랑아. 이별은 망설임도 없이 그리움만 넣고 갔구나. 손끝에 부서질까 한숨에 흩어질까 날 품에 안았던 그대의 미소 그리운 추억마다 그대의 나날들이 끝도 없이 내 안에 번진다. 달빛에 그려지는 잊지 못할 나의 사랑아. 이별은 망설임도 없이 그리움만 넣고 갔구나. 나의 밤이 되어준 잊지 못할 나의 사랑아. 애달픈 별도 별도 없이 그리움만 두고 갔구나. 네, 미연의 달빛에 그려지는 듣고 왔습니다. 세 번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코너는 연기 무용 입시 정보 톡톡인데 네. 제또 오늘 저희의 네, 최애죠. 맞아요. 저희의 최애 코너고. 저희가 할 얘기가 제일 많은 그런 코너죠. 네, 또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지민 씨? 오늘은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자면 네, 이제 민지 씨도 예고를 나왔고 네. 저도 예고를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입시생들이 예고 친구들은 어떨지, 예고 선생님들은 어떨지 이런 것도 궁금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학 입시도 준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예고 입시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고 입시
꿀팁. 예고 입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예고 입시를 해서 예고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저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어땠고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를 푸는 거 어때요? 왠지 좋아요. 네. 좋나요? 또 할 얘기가 많죠. 그 얘기를 하려면. 네, 벌써 막 또 네.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네, 지민 씨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우선 연기과가 저희 학교에는 2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반에 40명씩 또 80명이 있었고 또 80명 중에서 모두가 다 연기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연극 전공, 뮤지컬 전공, 영화 전공 이렇게 있었는데 말 그대로 연극 전공은 연기가 기본 전공인 사람들이고 뮤지컬 전공은 뮤지컬 그리고 영화 전공은 그 영화 연출 있죠. PD 네. 그런 드라마 작가 이런 느낌 그렇게 3파트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연극 전공이었고 왜냐하면 연극 전공 전 연기를 전공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3파트가 나눠져 있었고 그 2개의 반이 계속 1반, 2반, 1반, 2반 그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계속 1반, 2반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거의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같은 반이죠. 무용과도 그렇지 않나요? 네, 무용과도 3년 내내 이제 똑같은 맞아요. 네, 그래서 반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에 그 전공 수업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 교과 과정에 플러스 전공 교과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갑자기 국어 수학 배우다가 다음 시간은 연기야. 그러면 또 다음 그 다른 건물에 가서 또 연기 수업을 받고 이러는 거였어요. 근데 연기 전공이 정말 많고 또 한 70명 정도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70명을 한 반에서 연기 수업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을 5개 반으로 그 70명 5개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정말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선생님을 겪어볼 수 있었어요. 저희는. 근데 또 선생님들마다 특성이 굉장히 달랐는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연기를 저희가 이렇게 할 때마다 보통의 선생님들은 이제 디렉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여기서는 감정이 어때? 감정을 조금 더 어떻게 해볼까? 보통 이런 느낌인데 그 한 선생님은 직접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민지야 안녕 이게 대사라고 하면 네. 그 선생님이 내가 그 학생이 민지야 안녕 이렇게 하면 아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선생님께서 연기를 직접 시범을 보이시기도 하고 가장 또 막 심금을 울렸던 그런 기억이 좀 제가 감정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독백이 좀 감정 씬이었는데 도저히 제가 이 감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감정을 끌어내야 되고 왜냐면 나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연기를 하게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조금 혼났어요. 왜냐면 나는 너무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겠다. 잠깐 앉아 있어봐라 하고 선생님이 3초 만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선생님을 보니까 갑자기 저도 막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막 연기가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예고 선생님들은 열정적이고 학생을 진짜 진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정말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하시고 진짜 다들 너무 좋으시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정적인 예고 수업의 현장을 저는 항상 있었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기대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예고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대학에 가면 얼마나 더 고등 그 교육을 받을까? 얼마나 더
또 좋고 그런 선생님들이 많을까 했던 저는 너무나 큰 기대감에 사실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만큼 그렇게 1대1로 가르쳐주지 않고 사실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건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 너무 좋은 선생님들과 또 함께 하루 종일 붙어 있고 또 너무 힘들었던 점, 너무 행복했던 점 다 그런 순간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는데 대학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대학은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하고 막 한 강의에 막 5, 60명씩 듣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원래 이렇게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막 컨택을 많이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좀 알면서 저는 고등학교에 대한 소중함이 더 커졌습니다. 네. 전 또 교생 실습도 나갔다 왔거든요. 제가 교직 기술을 하게 돼서 제가 모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들이었어요. 제가 또 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교생을 나가니까 와 눈물도 나고 친구들이 열심히 해주는 모습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저도 다시 연기 계속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네.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민지 씨도 네. 뭐 이런 추억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추억이 좀 많긴 한데요. 이제 인문계 아이들과 예고 아이들은 참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배우는 게 네. 확실히 다르고 또 성격이 너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편입을 한 거거든요. 고등학교로 중간에 예술고등학교로. 그래서 이제 인문계를 다녔을 때는 너무 그렇다고 제가 또 예고 아이들이 안 착하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아우라. 네. 일단은 인문계 애들은 공부만 하고 자기 것만 하면 되니까 뭐 그것도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티를 내진 않죠. 또 다 같이 하는 그런 게 없고 개인 플레이잖아요. 그래서 또 시험을 보는 것도 자기 혼자만 보는 거고 또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열중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예고를 처음 갔을 때 제가 또 중간에 들어오기도 했고 또 궁금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입시를 첫 시작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중간부터 들어와서 얘가 얼마나 잘하길래 지금 들어왔나? 약간 어머. 이런 생각도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막 다리를 한쪽 걷고 막 껌을 씹으면서 그렇게 저를 반겼어요. 반긴 거군요. 네, 네. 무섭네요. 그래서 그 사람 뿐만 아니라 너무 그런 게 심해서 첫 수업을 할 때도 이제 아이들이 제 실력을 보려고 이제 약간 조금 또 친하지도 않았어요. 또 예고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아요. 또 그래서 저희는 또 달랐어요. 진짜요? 무용과랑 또 연기과가 다른가 봐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약간 좀 짱이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정말 이제 무용과가 누군지 이게 다 파악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 무용과만의 그게 있어요. 아우라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조금 저도 낯을 엄청 가리고 또 그랬어요. 처음 들어갔으니까. 근데 또 애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또 더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 때 저희도 똑같이 3년을 같이 보내고 무용과만 이렇게 한 반을 꾸려져요. 보통 예고가 그렇긴 한데 이제 친구도 없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고 때 이렇게 딱 편입을 하고 들어가니까 친구도 한 명도 없고 너무 인문계 애들이 그립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책상에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후드집업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안에 이어폰을 끼고 그 전 인문계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완전 운 기억이 제가 나요. 아직도. 그래서 막 그
인문계 선생님이랑 너 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막 그때 전화를 하고 막 엄청 울고 진짜 예고를 다시 나올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진짜 근데 그렇게 포기를 하면 제가 또 무용과로 이제 계속 남을 수도 없고 또 할 것 지금까지 무용을 엄청 오래 해왔는데 네. 또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참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내려놓고 내 성격을 그냥 다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제가 막 성격을 보여줬어요. 제 그냥 약간 조금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또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똘끼를 좀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애들의 약간 시선도 좀 절 바라보는 시선도 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좀 이렇게 애들한테 인기도 많아지고 좀 그렇게 수월한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학교도 저희가 예중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중학교 때도 이제 평범한 학교 인문계에서 이제 잘 다니다가 갑자기 막 예술에 미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 당연히 적응하기 어렵죠. 네. 적응 기간이 또 필요하죠. 저희한테는. 또 이제 선생님도 되게 인문계 선생님과는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이제 실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신경을 엄청 많이 써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거의 엄마처럼 그렇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모든 거를 다 걸고 정말 새벽부터 거의 12시간을 함께 의자에서 함께 진짜요?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의 은인.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인문계에서는 공부가 가장 주된 그 대학을 가기 위한 그 수단이라면 저희는 어쨌든 간 전공이 1순위여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걸 아시니까 네. 더 열심히 봐주시지 않았나. 네, 맞아요. 예고도 사실 대학을 잘 보내야 되는 게 또 선생님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고 선생님들도 정말 많은 그런 힘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남다른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또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학생과 선생님의 그런 관계도 엄청 유지를 잘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럴수록 저희가 또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네. 예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일단 눈에 보이니까 네. 경쟁자들이 사실 다 나의 친한 친구들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네. 좀 안타깝긴 한데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경쟁자를 막 보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하면 네. 눈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고는 참 힘들면서도 좋은 곳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고를 나오면 더 많은 그런 실기를 할 수 있고 맞아요, 준비를 맞아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예고를 나오는 거를 엄청 추천을 합니다. 저는 예고 생활 좋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좋아요. 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흘렀는데 네. 이제 또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어요. 이제 정말 입시가 또 9월이잖아요. 이제 또 입시 네. 시즌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거의 이제 몇 달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또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네. 노래를 마지막 곡을 하나 듣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네. 저희의 이제 그 심정을 여러분들께 담으려고 맞아요. 담기 위해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네. 악뮤. 뮤지션이 이번에 신곡을 냈는데 네. 제목은 후라이의 꿈. 후라이의 꿈, 네. 계란 후라이의 꿈. 맞아요. 계란 후라이의 네. 꿈. 여러분 꿈을 이제 저희, 응원합니다. 맞아. 응원하면서 후라이 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든 높은 곳을 우러러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alone so alone my way 난 차라리 완달라 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줘 난 Can I fly fly 같이 나를 막을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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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도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다 못해 내 모두 웃고